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관련 법 위반으로 완공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던 압산 해넘이 캠핑장을 남구가 이달 중 한시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현행 관광진흥법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압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압산 해넘이 캠핑장 돔형 캠핑동 4개 동 가운데 2개 동에서 일반 단열재 대신 준불연 단열재를 썼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야영시설 그리고 주재료 천막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물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로 관련 법령 및 설계 도서와 맞지 않는 야영시설이 설치되었다는 내용과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달 중으로 이용자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별 안전 간격 확보를 위해 캠핑 시설을 일부 철거하고 이용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의 주 재료인 천막의 사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천막으로 시공된 캠핑장의 경우 소음과 방안, 사생활 보호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남구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창작 뮤지컬 2편이 선을 보였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주제로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공연인데요. 내년에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무대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눈이 내리는 겨울날, 위기에 놓인 크리스마스를 구하기 위해 5명의 요정들이 좌충우돌 모험을 떠나는 크리스마스 연대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콘서트를 기획하고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는 내용의 트로트 뮤지컬 내 사랑 옥순씨. 남구를 배경으로 새로 제작된 창작 뮤지컬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배우와 연출가들이 작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모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내 사랑 옥순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중가요를 기반으로 한 트로트 뮤지컬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작곡도 굉장히 많지만 일반 우리들이 흔히 아는 대중가요도 많이 나오거든요. 뮤지컬 2편은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참여형 공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고 대명 공연 거리로 대표되는 창작거리의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배우들뿐만 아니고 작가와 또 작곡가, 안무가 등 수준 높은 공연예술 관련 이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좋은 문화예술 자원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남구에서 이 공연을 만들고 또 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 작품은 내년에 열리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공식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서 내년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저희 축제 기간에 소개를 해서 전국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대기는 오는 21일부터 8차례 압산 팔레터 공원에서, 내 사랑 옥순씨는 내년 6월까지 대덕문화전당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매년 심각해져가는 기후 변화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식량 안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약 22%,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위기 돌파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약 49%. 그중 곡물만 따지면 더 심각한데 전체 소비량의 8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당연히 식량 안보는 나날이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지수는 70.2점으로 전 세계 39위.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보다 낮습니다. 쌀만 105%고 나머지 콩, 보리, 밀, 옥수수는 전부 합쳐도 20%가 안 됩니다. 이래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을 이제는 안보 차원에서 식량 무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공청회의 주안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청회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작물 육성 방안과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업 시스템 개편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식품 장기 보존을 위한 CA 저장 기술의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이 주된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스마트 팜이라든가 또 이 좋은 저장고를 확대 보급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작물에 대한 품종을 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도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시스템 개편에 힘을 보탭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촌 안전망 확보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A 저장 기술을 이용하면 저온 데서 저장하는 할 때보다도 2배 이상 저장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수급 불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추나 사과처럼 민간 품목의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1%를 채 넘기지 못한 상황. 기후 변화와 위기 속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학비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여러 일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대구의 한 노동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경북대 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미작성 업종으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정 최저시급 9,86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3.4%, 55명에 달했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 등 소매점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만약 이런 근로조건 시키지 않을 경우에 노동당국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할 때 이 근로계약서에 굉장히 중요한 입증 자료,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교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주들이 노동규범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휴게 시간 미준수 그리고 임금 체불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일한 경험도 많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도 많은데 그걸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또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사장님과 감정 싸움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 인권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에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에는 13개나 되는 대학이 노동인권이라는 과목을 경기도의 지원 아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도와 같은 대구시도 그런 지원을 하게 할 것이고 설령 그런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 학교가 반드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청에는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에 대한 상시 감독을, 대구시에는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청년 노동 지원 사업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얼마 전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 영명에 해당 지역 동명인 신당을 같이 쓰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달서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필요할 경우 영명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의 신당 변기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달서구는 신당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명 변기 추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명 변기를 위해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대구시와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했던 달서구는 영명 변경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신당동이라는 것은 우리 달서구의 하나의 법정동이거든요. 그런 법정동이 지하철 영명의 병인 표기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그 달서구의 지역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당동 주민들은 지난 2021년 영명 교체를 놓고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 2,39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77명, 응답자의 86.6%가 계명대학교 신당역으로 영명을 바꾸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대한 응답자는 11.5%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 계명대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1%가 계명대학교 신당역으로의 변경을 찬성했고 반대 여론은 6.2%포인트 낮았습니다. 이 동네에 저희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 글자 두 자를 못 넣어주는 신당이라 하는 그 글자를 못 넣어주는 그런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생길 때부터 그랬습니다. 계명대역의 신당 변기는 무엇보다 대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당동 영명변기는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부터 한마음으로 뭉쳐 대구 시민과 계명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통해 영명변기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는 계명대역의 영명 변기 추진을 계기로 다른 도시철도역 주변에서 영명 변경이나 변기 요구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개 역을 바꾸든 두 개 역을 바꾸든 비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BTV 뉴스 보도로 조금씩 달라지는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경기 용인 지역 도로공사 과정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충헌공 조중회 선생 묘소가 훼손된 사건을 BTV 기남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한국도로공사 측이 후손 등에게 사과하고 원상복구를 약속했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묘소를 허가 없이 침범하고 봉분까지 잘라 수용한 한국도로공사. 수십 미터의 쇠말뚝, 록 앵커를 박아 넣어 후손들과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묘의 주인인 조중회 선생의 후손들은 도로공사에 몇 차례 항의했지만 이렇다 할 대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BTV 보도 이후 도로공사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만나주고 나서는 계속 시간 끄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지금.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는 봉분을 침범해 설계한 부분을 되돌리고 지적도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후손 대표인 하만조 씨 종중 조현종 회장은 말뚝을 제거하고 터널 형태로 만들어 묘소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 앞에를 좀 안을 내려주시고 그 길을 터널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지금 그 도로공사한테도 우리가 자꾸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묘소 아래로 들어간 록 앵커의 깊이를 측정하고 앵커의 길이를 판단해 후손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대 30일 보육휴가나 다자녀 공무직에게는 정년 후 재고용 혜택이 적용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정년을 다 채운 공무직 직원을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른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정년인 60세가 지나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달서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직 직원을 재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녀가 2명인 공무직은 1년, 3명 이상의 경우 2년까지 재고용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재고용 대상 공무직은 64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른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은 결혼 정년기가 높아지면서 60세가 되어도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이들의 소득을 일정 기간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달성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의 보육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연간 15일이 부여되는데 부부 모두 달성군 소속 공무원일 경우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속 공무원들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36개월 범위 안에서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공무원들에게 자녀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해 가족 돌봄 휴가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번 자녀 보육 휴가 도입과 함께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뤘던 혼인이 늘어나면서 올 3분기 합계 출산율이 8년여 만에 반등했습니다. 대구도 지난 2분기 0.7명에서 3분기 0.76명으로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00여 명, 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4분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 출산율도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보다 0.0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대구의 출생아 수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구의 누계 출생아 수는 7,49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상승하면서 2분기 0.7명에서 3분기 0.76명으로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당시 미뤘던 혼인이 팬데믹 이후로 몰리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는 계속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구 지역 사망자 수는 12,000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57명, 3.8%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대구의 자연 감소 인구는 5,059명입니다. 올해 출산율의 최종 추이는 4분기에 결정됩니다. 통계청은 현재 분위기가 계속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4명을 기록할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서구청이 서대구역 차량 통과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는 서대구역 열차 출발과 도착 시간대에 승하차객을 위한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입니다. 단속은 평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 무휴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뤄지며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단속은 고정식 CCTV를 통해 이뤄질 계획입니다. 2024년 대구시 아이돌봄 한마당 행사가 가정복지회 주관으로 대구 중앙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과 아이돌봄이를 시상해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행사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구가족센터 김원지 돌보미 등 2명이 우수 아이돌봄이로 선정돼 대구시장상을 받았고 김정혜 서구가족센터 돌보미가 가정복지회 대표이사상을 받았습니다. 동구가족센터 성경의 돌보미 등 3명은 대구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관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수능 이후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등록외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행위 등입니다. 5개 교육지원청별 점검반은 각 위반 행위를 학원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과 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그리고 편법,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 중구청은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까지의 1.2km 구간과 중앙로역에서 종로 내거리까지 260m 구간에 빗거리를 조성하고 정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빗거리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구청은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30%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각 어린이집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정책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구 법무부 복지공단이 경북 성주군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법무 보호 대상자와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자 가정에 3,000kg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지역 사회의 운정을 나누고 대상자들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 28 기념학생 도서관은 유아 책놀이, 초등인문 독서, 초등과정 연계독서 3분야에서 총 15명의 지도 강사를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자그마치 83억 원입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법 개정 추진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먼저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걸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